여기서 내리면 되는 거야? 네, 시작됐습니다. 오케이.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재일이고 나는 골드존이고. 한때 네이버에서 골드존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 보니까 랭킹 7위십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겠는데? 아니, 바꾸시던가 빨리 키우셔서 1위를 먹으시던가. 뭐 근데 이제 세상살이에서 네. 욕심이 이제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비우시니까 재테크가 더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네, 요새 재테크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렵고 네, 특히 이제 주식 투자는 요새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어차피 바이오도 내가 늘 강조하는 바이오도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다. 좀 더 지켜보고 바닥을 찍고 터닝 할 때 사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공부만 많이 하자. 네,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바이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10년, 20년, 30년 후 먹거리가 네. 우리는 바이오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신약, 네. 일반 제약회사가 아닌 바이오 신약에서 나온다. 그겁니다. 이제 어떤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악플이 좀 달려요. 악플이 달리는데 거기서 악플을 달리는데 주식 전문가냐 뭐 유재일이가 뭐 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그 증권사는 빈번한 거래를 매매를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들이 알고 모를 돈은 자기들이 벌고 여러분들 돈 벌게 하려고 메시지를 주는 건 그들이 투자 유도를 하지 여러분들 돈 버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뭐 단기적으로 뭐 돈을 번다 뭐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자. 공부하죠, 그렇죠. 왜냐면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증권 방송도 워낙 많고 네. 또 개인 미디어가 있어서 뭐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게 또 고객들이 단기 수익을 가져주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식을 2년 동안 뭐 이렇게 저도 계속 재테크를 해왔으니까 하다 보면 결국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 네. 그런데 그 장기 투자가 답이라 했을 때 네.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경이로운 기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서 네. 투자를 하고 장기간 보유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받쳐줘야죠. 그치, 맞춰야죠. 실적 받쳐주는 네. 주식은 똥이 되진 절대 안 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매경인가 신문에 나온 걸 보면 그 김동연 기재부 장관하고 네. 그 이재용이가 어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삼성에다가는 뭐 100조 가까이 있는 거대한 투자를 해라. 네. 그리고 삼성에서는 투자를 할 테니까 제발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켜 달라. 네. 우리나라가 제2의 반도체, 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게 그 바이오 산업이고 네. 삼성그룹에서는 10년 전부터 네. 이 바이오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해왔는데 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성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나라가 3년에서 5년 사이를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계속 규제를 묶어 놓으면 이제 다른 나라한테 점점 그 산업 상태가 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제 승계 과정에서의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네. 그거와 다르게 또 우리의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안 했다. 네. 그랬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서양 선진 5개국, 7개국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옛날 책들을 보다 보면 이탈리아를 우리가 뛰어넘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의 흥망성쇠로 보면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유니클로 매장이 생기고 베네텍 매장이 없어진 게 이탈리아가 저꼴 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에서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삼성이 잘 나가냐. 삼성 반도체가. 우리가 또 미래 산업에서의 뭐 바이오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리딩 인더스트리 뭐 드론 산업이 됐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적응을 못해서 하나라도 먹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선진국 찍지도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그냥 훅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자금적으로 집중 투자할 뿐만 아니고 또 그 기업들이 어떠한 그 자기의 영역을 정말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재용님과 관련 뭐 승계와 뭐 국민연금 개인과 관련돼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는 건 처리를 받는 거고 투자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문제고. 왜냐하면 이종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또 삼성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전문 경영들이 있고. 근데 이재용 어떤 삼성그룹에서는 큰 방향만 잡아가지고 향후에 반드시 바이오로 제2의 먹거리를 만들자. 또 20년, 30년 후에 먹거리를 만들자 하는 게 주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 신약, 이제 우리 제약회사가 아닌 바이오 신약에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근검절약해서 그 정말 뛰어난 회사에다가 투자하고 그 성과가 열매가 열릴 때까지 보유해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그 항상 그 세계의 그 부자를 그 포브스라는 그 경제지에서 세계 부자들을 발표를 한대요. 뭐 우리 늘 아직 1위 빌 게이츠, 뭐 1위 웨런 버핏 이렇게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발표 항목 중에 바이오 산업도 발표한다는데 길리어드라는 그 회사가 작년에 시가총액이 1,760억 달러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단 180조 정도 되는 회사니까. 180조, 190조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1위는 애플이고, 애플은 이제 1조가 넘어왔으니까. 트릴리언 달러를 찍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이 매년 한 그 15%, 또 이제 매년 15% 이상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계속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이적 성장 자체가 바로 제약이 아닌 바이오 신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신약이라는 거는 그동안 없던 기술을 갖고 없던 걸로 새로운 걸 개발해 가지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일단 이런 걸 보고 이제 리딩 인더스트리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성장을 이끄는 신산업들. 그렇죠. 이게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못 키우면 그 나라 자체가 성장을 못해요. 미래에 가는 방향을 정확히 잡자 이거죠. 지금 와서 뭐 우리가 제조, 조선을 키운다, 뭐 건설을 키운다, 이런 거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런 거 자체가 이게 초기 진입을 늦게 하면 나중에 기술력이 아니라 그 진입 장벽 때문에 진입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반도체 이렇게 하는 것도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얼마나 덤핑도 있었고 물량 공급이 과다하고 업체들 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는데 결국은 떨어져 나갈 때 회사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회사들이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것도 또한 이렇게 이득을 보는 걸 보면은 중국 같은 데서 후발주자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인 거 자체보다는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금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가 골든타임이다. 그렇죠. 이때 정말 집중 투자해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업들이 이제 매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해야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01년에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가총액의 0.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0.1 요거 오타입니다. 0.7에서 예. 지금 2015년은 5.7. 5.7% 성장했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갔을 것 더 같아요. 올라갔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네. 다른 산업 분야에서 바이오가 큰 폭으로 팽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들이 성장도 무조건 있고 또 하고 실적들이 또 네. 받쳐주고 네. 또 이제 바이오는 역시 꿈이죠. 그런 그 기술력 하나만 수출을 하면 네. 저 단위로 쏟아지는 그런 꿈이 있으니까 네.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네. 경우엔 인간의 이제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욕망에 인류가지 호응을-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의 맞습니다. 욕망이 호응을 하는 산업이니까 네. 그거에 호응만 한다면 예. 얼마든지 얼마든지 또 막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막 이상으로 막 정말 뭐 그 우리가 몰랐던 분야 이런 기술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연구하는 데가 이제 넘쳐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우리 이제 뭐 주식을 하든 아니면 뭐 주식을 안 하든 네. 뭐 하든 바이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5년, 10년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네. 충분히 연구하고 네.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제약은 그동안 이제 그 뭐 제약 혹시 그 뭐 이 단가가 네. 원가 대비 이게 마진율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항상 뭐 매출 수년째 매출의 성장이 멈췄어요. 네. 멈추다 보니까 네. 이 제약의 이런 이제 그 제약의 회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네. 신성 기업을 통합해 가지고 네. 그 기술을 팽창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작은 뭐 회사들이 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네. 이런 거죠. 산업 자체가 성장성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기술이 독창적이라면 네. 언젠가는 그 회사가 네. 저런 공룡 제약사에 모입감이 됩니다. 네. 공룡 제약도 모입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폭등을 하죠. 폭등을 하죠. M&A 네. 이슈가 터지면 주가가 그냥 그렇죠. 뭐 조그만 해서 막 빌빌 했는데 기술력이 독창력이 있다. 그런데 거대 기업이 이걸 삼킨다. 하면 주가는 폭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네. 거기서 이제 또 지분율이 애매해서 그렇지. 지배력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뭐 개미 것까지 이제 뭐 이거 모아야 된다. 10배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바이오에 자기가 내가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좋더라 하는 바이오 회사에다가 뭐 매달 투자해도 되고 또는 뭐 돈을 미리 뭐 넣어놓고 기다려도 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정말 진정하게 바이오 산업 섹터 자체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크다. 네. 누가 말했나? 이재용이가 얘기했고 이재용은 근데 약간 이제 네? 마이너스의 손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세상의 대세가 네. 이 바이오 신약은 우리나라의 30년, 40년, 50년 이 미래의 먹거리다. 네. 그런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네. 그 결실을 같이 나눠보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좀 이게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네. 약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없죠. 맞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예.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바이오 신약이나 이런 게 이제 기존 제약회사들은 화학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화학적으로 만들죠. 그게 이제 일명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죠. 이게 형님은 아직 안 겪어보셨나요? 어떤 거? 맨날 먹던 약이 갑자기 이렇게 내성을 일으키는 거. 부작용이 있어서 병원 가서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 이제 나이 먹어서. 저는 좀 아직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약을 웬만하면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참 이게 부작용 없는 약 그리고 네. 그러니까 몸에 부담 주지 않는 약 약이란 것도 어느 정도의 도구로 독을 치기 치료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꿈의 네. 약을 우리가 자꾸 강구하게 되고 바이오 신약은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나이 먹어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는 측면이 그렇죠. 기존의 네. 약하고 가장 결정적인 다른 점이라고 봐야죠. 네.
그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2000년대 초에 네. 벤처붐이 막 났을 때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벤처사들이 그 이제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네. 했으면 그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뭐 웃기지 마라. 네. 저거 불가능한 짓을 왜 하느냐. 또 그 시대 자체는 또 황우석 사태가 있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꼬꾸러지고 네. 이게 잘 나가다가 꼬꾸러지고 그런 부침이 있었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옛날 그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를 보면 강남 대세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강북에서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때 이 개발할 당시에 부동산이 뭐 올라가다가 또 개발 안 하냐 그럼 또 떨어졌다가 아니야 개발할 거야 그래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개발 뭐 호재가 덜 나오면 또 떨어졌다가 또 호재가 나오면 올라갔다가 이런 부침을 거듭하면서 60년대에 비해서 2018년도에 강남 부동산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마 되겠어? 하다가 와 무슨 사태가 벌써 성장을 하고 또 야 나 사기야 그러다가 또 푹 빠지고 이렇게 해서 부침을 해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러하던 회사들이 이제는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순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딩 인더스트리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예.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으쌰가 있지 않으면 예. 대규모 자본이 모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혼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예. 대규모 자본을 도달하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군중 심리이기 때문에 으쌰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게 모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으쌰해서 모이면 항상 거품이 끼죠. 그렇죠. 거품이 끼는 거라서 끼었다가 또 빠졌다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 근데 우리 책을 봤는데 네. 불광동에서 고깃집을 하던 사람이 네. 강남 말죽거리다가 그러니까 지금 강남 압구정동 쪽에다가 네. 그 고깃집을 옮겼어요. 네. 옮겨서 고깃집을 하다 보면 네. 손님들이 자꾸 모이니까 네. 주차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주차장을 옆에 10평도 샀다가 네. 또 돈 더 벌면 또 100평도 샀다가 자꾸 주차장을 넓히고 식당을 확대한 거죠. 네. 그 식당을 해서 자기는 법을 먹고 살면서 네.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주차장 넓히는 게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땅이 어마어마해. 땅이 그게 한 2,000평 정도 되고 몇천억이네. 그 땅이 평당 1억씩 하면 2천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박지윤 골프 선수 네. 걔네 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식당 뭔지 알아요? 알죠. 네, 알고. 삼원가든. 네. 그런 식으로 그때는 그 시대에서는 그게 대세였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의 대세는 과연 네.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네. 과연 지금의 대세는 뭘까? 네. 나는 지금의 대세는 정말 좋은 바이오 신약 회사를 네. 이번 달에 봉급 절약해서 10주 사고 다음 주에 또 다음 달에 또 20주 사서 계속 모아서 한 20년 후에 되면 그 옛날에 식당 하면서 또 고물상 하면서 땅 넓혀가지고 대세 부동산의 대세를 보듯이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어떤 그 대세를 볼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이 바이오 신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주식은 매달 모아가자. 그런 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회사를 종목을 하는 건 실적주 보고 본인이 판단하죠. 거죠. 여기서 그냥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신약이 20년, 30년에도 우리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러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이쪽 산업 분야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골 때리는 게 인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인증이나 이런 걸 할 때 외국에서 사례를 보고 인증을 해주는 게 이런 풍토라는 거죠. 그렇죠. 안전 인증을. 근데 문제는 그러면 맨 처음 만든 약은 어떻게 됐냐? 맨 처음 만든 기계는 골 때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할 줄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 FDA,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인데 우린 여기서 인증을 하고 상품화를 그러니까 밀쩍밀쩍 거리다가 네. 딴 데가 먼저 치고 나온 거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FDA 미국에서 가서 받아오면 뭐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전 인증에 대해서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자기 그 주관을 해야지. 외국에서 받아야 안정, 이러면 미국에서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러면 책임지지 않겠냐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무사한 일, 복지부동으로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지, 산업으로. 그냥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보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만능이다. 자기네들이 모든 걸 잡아지고 자기들이 규제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지 규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아마 이게 몇 군데서 얘기 들었는데 이 구독자 중에서도 한 명이 있어요. 이 구독자 중에서 이 분야에서 하는 분인데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 거를 어디서 그 근거 있냐라고 물어보면 최초로 만든 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어떡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를 인증해 주는 거에 대한 너무 박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검증 시스템이 없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쪽에서 이 바이오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 공무원들이나 이 사회가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그렇죠. 이게 그리고 가짜다 진짜다를 항상 이해 단체 기관하고의 다툼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성장을 바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적 역량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정부 또한. 그렇죠. 인증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안전 인증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안전 인증을 정말 중요한데 보니까는 안전 인증에 머뭇거리게 된 이유가 자기네들이 안전하다라고 오피셜하게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근거를 하기 그런 지식이 모자라다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하면 너무 매도하나?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수년간 폭발 성장을 해왔듯이 우리도 그 바이오 벤처사들이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 열정과 노력과 자본력을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은 저는 이제 항상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게 제조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식당을 차려서 이게 노력을 하냐. 정말 내 대신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나는 내 자본을 그냥 슬쩍 투자하면 그 동반성장이 되는데 아직 좀 편성의 논리가 있죠. 그런데 투자자의 눈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엔터프리너들 기업가들의 또 따로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후자 스타일. 그냥 좋은 회사를 이렇게 발굴해서 거기다가 투자해서 편성해서 같이 나눠 먹는. 저는 전자 스타일. 항상 돈 없으면서도 꼭 일저질이 하는. 있는 건 탁탁 긁어서 새로운 거 하려고 하고 일하고 뭐하고 도전하고 돈 날려먹고서 재밌었네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그런 돈 캐릭터도 있어야 또 세상도 재밌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저도 나이 있어요. 야, 깨도 안 되잖아. 그래봐야 10살 차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살아가는 방식도 이제 다를 수도 있지. 또 성향도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좋은 걸 발견하고 또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수익금으로 또 이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는 참 이게 죽기 전에는 한번 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제 스스로 뭔가 하나를 한국 막 이게 기술 개발하고 뭐 하고 없는 돈 있는 돈 탁탁 긁어가지고 뭐 한 번 한 게 결국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결실을 맺을 거다. 나는 이상한 근거가 없어요. 저도 보통 근거를 찾는데 근데 욕망의 근거가 어디 있겠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죽기 전에 한 번 한다. IPO 한 번 한다는 그거는 그냥 가능할 거다라는 건 그냥 그렇게 저의 종교예요.
너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근거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거지. 꿈이 갖는 건 좋죠. 꿈이 갖는 건 좋고.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정치평론하고 앉아있어. 웃기는 인간이라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세상사 관심 많고. 근데 이제 엊그저께 뉴스 나온 게 이제 저희 나이 때 가장 느끼는 건 비극적인 삶이 이제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구속만기 1년 6개월 구속만기가 되니까 네. 대법원 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데 네. 그 나이 그 80에 대해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을 저렇게 살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된 짓 하면서. 늙어서 사람이 끝이 좋아야 네. 끝이 좋아야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는 평을 받는 거죠. 네. 그 젊은 시절 또는 어느 시점에 권력과 모든 걸 누려봤자 네. 말로가 저러면 그 행복해 보였습니까? 네. 조윤선이가 어느 정도 신데렐라였겠습니까? 완전 신데렐라였겠죠. 신데렐라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 뭐. 사람들이 야, 쟤 화장 지우니까? 아, 뭐야 그거 형. 못생겼다. 노노노 그러면 이제 또 미투 뭐 여여 막 이런 얘기 나와. 아, 그렇구나. 그런 얘기가 안 되는구나. 네. 외모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이 방송은 예, 서툴러 가지고 이제 악플 좀 달리겠네. 난 아니었어.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렇듯이 인생이라는 게 이게 말로가 끝이 좋아야 예. 다 좋다. 신데렐라에서 시대의 악녀가 됐죠. 그죠? 근데 저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너무 우리가요, 음, 뭐 두려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내 새끼가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 두려움이 막 저는 진짜 돈 없거든요. 돈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죽을 때 미래에 대해서요. 죽을 때 난 끝이 좋을 거야라고 믿고 살아요. 그것도. 그렇지. 너의 종교가 뭐냐라고 자꾸 저 종교 없거든요. 되게 세속적인 인간이고 그런데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 네.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종교를 기여하시는데 저는 내가 잘 살면 사람들한테 캥기는 거 없이 살면 사람들이 유지를 잘 살았네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끝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저런 것 있잖아요. 이제 뭐 불교 서적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요새 저는 이제 성경 잠언 편을 열심히 읽는데 잠언 편을 읽다 보면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있던 명심보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명심보감하고 잠언하고 보면 너무 흡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형 지금 우리 얘기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거 그렇습니까? 느끼죠? 예. 저는 그런 거예요. 예. 미래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불안한 거지만 그렇죠. 예. 공부하고 예.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예. 자기가 결정한 삶을 살면 후회 없는 삶을 그렇죠. 살면 되고 예, 투자도 맞습니다. 투자도 자기 예. 결정하에 예. 망하든 흥하든 내가 그래서 공부하고 내 신념이야라고 가는 게 오늘이 거죠. 2018년 8월 며칠이죠? 8월 오늘 6일인가 7일인가? 예. 8월 뭐 하던 그때인데 7일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의 바이오 신약이 정말 좋아질 거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뭐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신라젠이나 그다음에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레고캔 바이오 이런 그 바이오 신약을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이 회사들이 그 20년, 3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그 방송 이런 유튜브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짧게 10년 후만 비교해 보더라도 네. 과연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비교해 보면 네. 저는 경이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네. 저는 예. 어떤 회사는 또 경영자가 마탱이가 가서 망할 거고 어떤 회사는 확 클 거고 그 와중에서 흥망성쇠는 있겠죠. 기업의 있겠죠. 예. 산업은 클 거라고 확신을 하고 기업마다의 흥망성쇠는 또 따로 있죠. 있을 수 있다. 어떤 회사는 그 이런 뭐 특히 이제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새 그 해외에다가 로얄티 이제 수출 이제 이게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하나 계약되면 뭐 2천억씩 3천억씩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뻥 터지거나 얘네들이 거대 제약사에서 인수를 당해가지고
주가가 어느 사이에 확 올라갈지는 네. 그 세상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같이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네. 또 가서 연구도 해보고 또 어떨 때는 뭐 기업체 방문도 해보고 네. 이름으로써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는 눈을 길러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제는 무엇보다도 이 주식 같은 관련돼서 제가 느끼는 게 가짜 뉴스가 제일 많은 분야. 주식. 가짜 뉴스, 그렇지. 허위 뉴스 제일 많은 분야. 카드라. 뭐뭐 카드라, 뭐가 그렇죠. 계약이 됐대더라, 예, 예. 뭘 했다. 맞습니다. 그 사진 그냥 얼굴 하나 찍고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돈 뭐 그거 가지고 뭐 팔아먹고 네, 뭐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 하는 방식은 정치하고 정말 비슷해서 저는 요새 정말 나도 해볼까 싶은 게 어떤 게 진짜 정보고 어떤 거 가짜 정보인지를 굉장히 동물적으로 알아요, 제가. 동물적으로. 그거는 네. 어떻게 그것도 많이 공부를 하면 그 감각 생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그래, 예. 그래서 네. 이 지금 현재 오늘은 저희가 하두를 던지는 거는 바이오 신약 그 제약이 아닌 바이오 신약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 바이오 신약 또는 바이오 신약 관련 회사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눈이 떠지죠. 눈이 떠지고 그 눈에 떠지는 만큼 우리도 투자를 해서 네.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그렇죠. 나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미래는 네. 바이오 신약 산업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자. 네. 그런 주제로 오늘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